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최근 AI 혁명을 이야기할 때 다들 엔비디아의 그 최첨단 반도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진짜 거대한 부의 흐름은 그 혁신을 현실 세계에 구축하는 이른바 건설자들에게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AI 슈퍼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뭐랄까,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거죠. 기술 혁신의 1막이 누가 더 똑똑한 칩을 만드나의 경쟁이었다면, 이제 2막은 그 똑똑한 칩을 굴릴 판을 누가 깔아주나, 이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바로 전력입니다. AI 같은 최첨단 기술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전력이라니 솔직히 조금 낯설게 들리는데요. 마치 우주여행 계획을 짜는데 튼튼한 신발부터 챙기자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왜 갑자기 전력이 이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바로 그 신발이 없어서 우주선 발사 자체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최근 인터뷰에서 AI 경쟁의 제약 조건은 이제 칩이 아니라 전력이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아, 칩이 아니라 전력이라고요? 네, 심지어 AI 혁명의 상징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마저도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을 가진 나라가 AI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고작 전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네요.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걸 돌릴 전기가 부족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비상식적인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H100 GPU를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요. 그걸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콘센트가 없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오픈 AI에 샘 알트먼은 미국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서 전력 인프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정부에 공개적으로 SOS를 칠 정도면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죠.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미국 전력망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좀 있을까요? 네, 숫자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전소를 새로 짓고 그걸 기존 전력망에 연결해서 실제 전기를 공급받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 이걸 인터커넥션 큐라고 하는데요. 네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대기 시간이 평균 28개월, 약 2년 정도였습니다. 2년도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평균 57개월, 거의 5년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5년이요? 네. 버지니아주처럼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은 7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와, 7년이라니? 스마트폰은 1년마다 신제품이 나오고 AI 모델은 몇 달이면 세상이 바뀌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기를 쓰려고 5년, 7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심각한 병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5년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한 건가요?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는 사실상 정체 상태였어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발전량 증가율이 고작 0.2%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0.2%요? 네, 과거에는 제조업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으니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어떤 점에서 달라졌죠? 세 가지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AI 데이터 센터고요. 둘째는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증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입니다. 아, 리쇼어링이요? 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들이 다시 미국에 지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수십 년 된 낡은 전력망이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주저앉기 직전인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인프라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전용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군요. 그런데 이 퍼즐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고 유럽에도 지멘스 같은 기업이 있잖아요. 왜 이 기회가 굳이 태평양 건너 한국 기업들에게까지 오는 겁니까?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GE 같은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금융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집중하면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중공업 분야의 숙련공들이 사라졌어요. 숙련공이 사라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부족한 전력기기가 바로 초고압 변압기인데요. 이건 첨단 로봇으로 찍어내는 반도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대한 구리 코일을 사람 손으로 직접 감아야 하는 등 자동화가 어려운 수작업 공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사람 손이 꼭 필요한 거군요. 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뭐랄까 일종의 예술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는 이런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인력과 생산시설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죠. 미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럼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중국 같은 곳에서 수입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원래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전력기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 기관망에는 아예 사용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안보 문제 때문이군요. 네, 전력망이 해킹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유럽 기업들은 자국 내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고요.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돌아가네요. 정리해보면 미국은 자체 생산 능력은 없는데 중국산은 안보 때문에 쓸 수 없고 유럽은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바쁜 상황이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절묘한 상황 속에서 높은 품질과 약속된 납기일을 정확히 지키는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한국 기업들이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재편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회의 창이 열린 셈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흔히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을 묶어서 전력기기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기업의 실적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수주액만 약 14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이미 확보해서 쌓아둔 수주 잔고는 27조 원이 넘습니다. 27조 원이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요. 공장을 24시간 쉬지 않고 최대한 가동해도 앞으로 3년에서 4년치 일감이 이미 꽉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3, 4년치 일감이요? 네, 지금 주문하면 빨라야 2028년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건을 파는 쪽이 갑이 되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어요. 예전에는 가격을 깎아주며 경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웃돈을 얹어줘야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영업이익률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거네요. 주가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나요? 그럼요.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주가가 38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380%요? 네, 이건 단순한 테마성 기대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시장이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대형주들은 지금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선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혹시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기업의 성과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품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압기 주문이 폭주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고품질 구리선이나 절연유, 특수강판을 만드는 회사들도 덩달아 바빠지는 원리죠. 아, 그렇죠. 전력망의 최종 수요처인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 서버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만큼이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고성능 기판이나 부품들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삼성전기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사양 반도체 기판, FCBGA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대덕전자의 경우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0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200% 이상이요? 대형주들의 성과가 중소형 부품주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ETF,
즉 상장 지수 펀드가 아주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같은 ETF는 앞서 말씀드린 전력기기 3대장은 물론이고요. 전력망의 필수적인 전선을 만드는 LS, 대한전선 같은 주요 기업들을 골고루 담고 있어요. 아,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개별 기업의 주가는 여러 변수로 흔들릴 수 있지만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큰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잖아요. ETF를 통해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건 위험을 줄이면서 꾸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반도체에 이어 전력 인프라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이 국내 증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온다는 아주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던데요. 물론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가지 거시적인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많아요. 첫 번째는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반도체라는 기존의 주도주에 전력주라는 새로운 엔진이 더해진다면 증시 전체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시점은 2025년 하반기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투자자 개개인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기술적인 요인보다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요? 네. 이미 주가가 300, 400% 오른 종목을 보고 나만 뒤처졌다는 조급함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죠. 시장이 아무리 큰 상승 국면에 있어도 그 과정에는 반드시 숨을 고르는 조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높은 가격에 사서 가장 낮은 가격에 파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어요.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히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AI 혁명이 칩을 만드는 혁신가들의 일막을 지나서 그 혁신을 현실에 구현하는 건설자들의 이막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 혁신의 첫 번째 물결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 소수의 혁신가에게 큰 보상을 주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길고 거대한 두 번째 물결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실제로 구축하고 확장하는 묵묵한 건설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바로 그 두 번째 물결의 가장 첫 파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